여의도 매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부터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뭐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를 냈잖아요. 보고서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 받아들이기 좀 시기상조다 이런 논조로 해서 뭐 7개의 근거를 이렇게 보고서에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 편에 살펴봤는데 그거 한번 읊어볼까요? 읊어봐. 설마 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기억... 너 원래 기억력 하면은 또 동떨어진 사람이 너잖아. 제가 그 환율 쪽만 좀 약하고. 일단 첫 번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보기에는 이제 스테이블 하지 않다. 맞아. 네, 그렇게 평가했고 그다음에 또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보호에 좀 공백이 아직까지 많다. 어떤 제도적 정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금산분리 원칙, 우리나라 오랫동안 지켜왔었던 그 금산분리 원칙이 좀 위배된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 거기까지 네 가지 얘기했고, 그것들이 각각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고,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줬지. 네. 자, 그런데 궁금하신 분은 지난 편 한번 또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지적했던 것들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통화정책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이걸 지적했어. 사실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급준비율, 공개시장 조작 등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의 높낮음을 조율해서 그걸 바탕으로 물가 수준을 통제하고, 그렇죠. 그걸로 또 경기가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달리 말하면 또 금리 수준을 결정해서 그걸 바탕으로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공급되느냐 덜 공급되느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게 또 뭐 한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걸 부정하진 않지. 그리고 한은이 실제 그런 기능의 일부 불이익을 당하면 야, 이것도 당연히 걱정해야 될 일인데,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이 의미가 없는 국가들이 좀 있어. 의미가 없는 국가들. 뭐 자국 화폐가 뭐 힘을 전혀 못 쓰는 그런 나라들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네. 그런 나라들이 바로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우리랑 똑같은 기능을 명목상 가지고 있어. 근데 실제 워킹하지가 않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이집트, 요즘은 터키도 꼽아. 짐바브웨는 좀 낮았대. 좀 낮았대요? 자, 그런데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너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비집고 들어왔느냐? 달러야. 달러야. 그런데 너 만약에 국가에서 규제가 풀렸어. 네. 어떤 이유로든. 네. 그러면 달러로 예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아니면 원화로도 예금 통장을 동등하게 개설할 수 있다. 네. 그럼 너는 당연히 어느 통화를 개설하겠니? 둘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만 네. 더 한다 하면. 하나만 한다. 그러면은 일단 달러?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 실제 외환, 특히 달러를 워낙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국 국민들이 달러로 예금하고 달러로 인출하고 달러로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나라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이미 그 댐이 무너진 국가들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점점 우리 원화 가치가 예전만 못해지고 있고. 그렇죠. 환율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아무리 봐도 원화 가치는 더 약해질 것 같아. 이런 심리적 기저까지 깔려버렸어. 그리고 실제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이런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외화성 예금에 이제 계좌를 터거나 아니면 해외 역외라고 하지, 역외에 자꾸 투자를 하려는 요인들이 커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이제는 역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원화 가치는 계속 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 그렇죠. 근데 역공을 할 때 우리를 또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저평가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내가 오늘만큼은 댓글에서 개욕을 먹더라도 우리 좀 제발 이제 어깨 좀 피고 말이죠.
뭐 좀 뭐라고 해야 돼? 자부심을 좀 가져야죠. 우리 솔직히 너랑 나랑 대학 시절에 네. 그때 이렇게 우리나라 가수들이 세계에서 히트할 줄 알았어? 저는 아직도 어리둥절해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가 뭐 그 한국을 상대로 코리아를 상대로 지금 몰래카메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뭐야죠? 그 뭐 짐 캐리 나오는 그런 영화처럼 그래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이것도 저 이미지 나갈 수도 있는데 중남미에 나 EBS랑 출장 갔을 때 네.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의 중학교 학생이 날 보더니 하는 소리가 난 내가 잘 나가 하면서 뭐지? 21 노래 있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맞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딱 그러는 거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건 한국어를 아는 게 아니라 21 때문에 한국어 구절을 외운 거잖아. 아, 내가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어. 그잖아. 자, 우리 실제 그럴 줄 몰랐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아,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받고, 그리고 BTS도 마찬가지고. 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지 말자고요. 그런데 워낙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누가 씁니까, 교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세계 지도를 디지털 관점에서 그려보자. 왜냐하면 결국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영토로 여길 가지고 있느냐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국경 안에 경제 활동을 관리 감독할 권한, 거기에서 생긴 이익을 그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권한, 그 안에서의 게임의 룰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국가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물리적 영토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 경제 활동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디지털 영역은 이미 국경이 없어. 국경이 없어졌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디지털 영토 중에 한 축을 한번 볼까? 뭐? 라인. 라인. 동남아시아 전체가, 그렇죠. 동아시아 전체가 쓰고 있는 서브 플랫폼이 됐어. 네, 그렇죠. 이걸 왜 서브 플랫폼이냐고 부르냐 하면요. 이게 안드로이드나 iOS 이런 데서 그 위에서 구현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서브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데 이 서브 플랫폼이 요즘 다들 전 세계적으로 슈퍼 앱이 되고 있어.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 가서 너 자동차 택시 타봤잖아. 뭘로 불러야 돼? 그랩이지. 네. 그랩이 요즘 무슨 기능 되는지 알아? 뭐가 있죠? 요즘은 그냥 택시 부르는 앱이 아니야. 슈퍼 앱이 됐어. 은행 기능 들어갔고. 배달도 시키더라고요. 배달되고. 네. 그리고 대출도 돼. 아, 그래요? 안 되는 게 없어. 자, 그러면 예전에는 물리적 공간에서 했던 걸 전부 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한 어플리케이션이 일상생활의 A부터 Z까지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진화 발전되다가 결국 그게 거의 다 커버되는 슈퍼앱이 된 거야. 근데 그런 그랩이 최근 뭘 하고 있느냐? 본인들 동남아 시장에서 공유 차량이나 이와 관련된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계 3등, 4등을 인수합병해.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단 투자해서 설립한 고젝이라고 있어. 고젝. 고젝도 인수합병 하려고 인수합병 설이 나오고 있고 이건 손정희 회장이 야 인수합병해 뭐 돈 필요해 뭐 이런 수준으로 자 그거 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 내부에 3위 정도 되는 택시 관련한 업체를 또 인수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이제는 정말 이 그랩이 한 국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원래는 싱가포르 회사가 아니었지만 싱가포르로 본사를 넘어갔고 그런데 인도네시아나 다른 지역까지도 더 광범위하게 해서 나중에 여기다 뭘 붙인다? 스테이블 코인을 붙이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실제 그 디지털 영역에서의 동남아 대부분을 아우르는 디지털 국가의 법정화폐가 되는 거야. 디지털 정부네요. 완전히. 디지털 정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그랩이 있어. 걔네들은 바보 아닌데 걔네들도 다 이런 와 그러면 이 그랩을 나중에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그랩이 국가 노릇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야 통합해서 치고 나가. 이걸 싱가포르도 그렇고 여기에 맞장구 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어찌 보면 본인들의 디지털 도메인을 일부라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랩보다도 먼저 슈퍼 앱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천인 SNS. 그 라인을 일본과 한국이 연합해서 동남아를 다 깔았는데, 그 다 잡아먹었는데, 여러분들 그랩하고요, 라인은 원래 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그랩은 내가 반드시 목적성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 슈퍼앱입니다. 그렇죠. 돈 보내야겠네, 배달시켜야겠네, 아니면 택시 불러야겠네. 근데 라인은 말을 못 하잖아요. 라인이 없으면. 그렇지. 내 얘기가 그거야. 목적성도 있어.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랑 소통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냥 야, 뭐 하냐? 공기 같은 거죠. 맞아.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쓸데없이 우리 재밌는 거 보면 단톡방에만 올리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체류 시간을 비롯해서 훨씬 사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여지가 큰 게 바로 이 라인이었어. 그런데 이것도 좀 마음 아픈 게, 우리나라 내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야, 한국의 라인 그 억지로 카카오 꺾고 들어가 봤자 그 라인 가지고 우리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예전에 그 우리 타다 같이, 네, 타다. 뭐 그런 거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랩처럼? 안 돼? 그러면 카카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공고한 전 국민 그 SNS 앱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 꺾으려면 마케팅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고 홍보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출혈을 해서 뭘 거두나 봤더니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앱에는 은행 기능도 탑재를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앱이 따로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야,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계속 대화만 하는 거야? 야, 됐어. 이런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라도 그러면 디지털 영역을 기반으로 우리 원화를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주면 난 이건 달라진다고 봐. 실제 동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 있지? 그 교포들이 꽤 많아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 교포들이 물건 살 때도 그 중간에 유통 상인들 중에 화교나 일본 중간 유통 상인들이 껴있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밸류 체인에서 우수리가 그들 쪽으로 가는 게 많아. 그러면 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각종 한인 식당, 한인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그냥 뭐 쿠팡이든 SSG든 뭐 11번 가든 우리 플랫폼 중에 누군가가 다이렉트로 라인과 해서 보낸다? 그러면 중간 유통 마진에서 누가 가져가는 것도 줄일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우리 명성이랑 우리 몽골 자주 갔었잖아. 그렇죠. 광고 때문에. 몽골은 한식이 기본이야. 네,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몽골인들 350만 명 중에서 합법, 불법으로 정례적으로 한국에 와서 일하고 가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어. 30만 명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분의 1이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한국을 통해서 뭔가 느꼈던 걸 거기에서 소비하려고 CU 편의점 가고, 그렇죠. 이마트에서 소비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만 왜 물리적인 공간을 가도록 만들지? 불편하게? 우리 대형마트 요즘 안 가잖아. 다 마켓컬리나 이런 데서 사고. 그렇죠. 잘 안 가죠. 그러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도 중국에서 앱 통해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지금 물건 팔고 있는 거면,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로 디지털 환전해서 사가도록 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범위를 이렇게 한정 짓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인구도 줄어간다고 해서 억지로 아이들 낳으라고 하는 이유들이, 경제 규모 줄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못해. 그렇죠. 그럼 물건 만드는 단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여러 가지 또 악순환이 생겨요. 근데 몽골 쪽에서는 거의 한국 문화에 젖어든 인구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우리 그 동포들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문화 즐기고 싶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많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굳이 안 해도 되는 번거로움을 줄이면서 훨씬 이득이 되게 하는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왠지 설명해 줄게. 너 혹시 미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본 적 있어? 환전을 해서 갔죠. 환전을 해서 가지. 네. 왜 미국에서 안 했어? 그냥 원화 들고 가서 미국에서도 환전해도 되잖아. 근데 또 그 국제간 이동하는데 뭐 규제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아니야.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수수료가 엄청 싸.
세. 세. 왜냐하면 미국 그 은행에게 원화를 주면 그렇죠. 예. 야, 이걸 밥을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돼. 저는 그냥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한국에서 바꿔가는 거를 상식으로 알고 갔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게 상식이 돼버린 게 다들 외국에서 환전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죠. 그게 바로 수수료가 세요. 왜냐하면 원화는 나한테 쓸모가 없고 이걸 찾는 사람도 없을 텐데 내가 그렇죠. 받아주는 대신 내가 대신 10% 환차익 먹을게 이런 수준이야.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많잖아요. 많지. 그러니까 사용할 일도 많고 쓰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근데 미국에서는 원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물건을 살 때 어떤 루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동을 달러로 바꿔. 왜? 우리도 베트남 동이 필요가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럼 달러로 바꾸는데 환전해야지. 그렇죠. 그럼 수수료 나가지. 그럼 달러를 또 우리나라로 보내. 그리고 보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원화로 바꿔. 그래서 우리 물건이 지불돼서 우리는 물건 팔았으니까 원화로 돈을 받는 거란 말이야. 달러로 안 받고. 그렇죠. 자, 그러면 수수료를 2번 내고 달러에서 달러 송금할 때도 소소한 수수료가 나가. 그럼 3번 나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 3번 다 합치면 어떤 나라는 거의 수수료율이 10% 육박해. 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저희 한국에 있는 어느 라인 슈퍼앱이 됐다. 카카오가 슈퍼앱이 됐다. 아니면 어떤 게 슈퍼앱이 됐다. 여기서 사시면 그 수수료 10%만큼 저희가 깎아드리는데.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 태국에 대형마트에 가도 요즘 한국 물건 많아. 근데 거기 한국 물건을 팔면 그거는 대형마트도 일부 먹고 거기까지 유통해서 갖다 놓은 사람도 일부 먹고 한국 기업들도 일부 먹는 거지. 나누는 거야. 그런데 직거래에 무서운 게 뭐야? 우리 농민들이 왜 아파트 단지 앞에 트럭 가지고 와서 직거래 하는 거야? 중간 마진이 다 자기 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장점도 있으면서 한국 제품이 더 싸지는 장점도 있다 보니 중국의 알리랑 테무에 밀린다 이런 것도 일부는 야, 한국 제품 이 정도 금액이면 믿을 수 있는 거니까 나 이거 살래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적어도 몽골, 적어도 동남아에서 일부 국가, 베트남은 우리 느누이 박정호 여의도 맨션에서 얘기했지만 베트남 GDP의 20% 가까이가 삼성전자였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랑 원화 기반으로도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아.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지 말자고. 그리고 성장률도 좀 받쳐주고 있잖아요, 베트남이. 내 말이. 게다가 라인의 장점이 뭐야? 나도 이런 소리까지 하기 싫은데 라인은 일본과 같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 독특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난 이건 원하진 않지만 한일 통합 스테이블 코인을 뭐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쪽 동아시아 쪽에선 디지털 쪽에서는 확실히 기축통화 되는 거야. 근데 일단은 확실히 욕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엄청 먹겠지. 댓글로 일단 욕은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작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지 말자.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앙은행이 지금 한국은행이 지적한 그렇죠.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통화정책 효과가 가장 약화됐던 국가들의 공통점은 자국 화폐 가치가 유명무실해진 국가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의 위상을 높이고 평가절하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조금이라도 국제통화로 더 도약했는데 지금 랭킹은 내가 모르겠어. 한때 살짝 밀려서 당황했던 게 호주 달러였어. 호주 달러가. 호주 달러가 우리보다 위상이 높은 게 거기는 광물을 사와야 되잖아. 천연자원이 뭐 어마어마한 석탄, 철광석부터 시작해서 뭐 천연자원의 보고죠. 맞아. 그래서 호주 달러가 조금 높은데 그거는 호주산 물건을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호주 달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한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그렇죠.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활용하면 또 우리 화폐의 가치가 위상이 조금 높아져. 그러면 이런 차원까지 고려해서 과연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지금 생각하는 거냐. 난 그걸 묻고 싶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딱 하나 한국은행에서 우려하는 것들 중에 나도 하나 공감하는 게 있어. 뭐냐 하면 자본 유출과 탈세. 자본 유출 탈세. 우리가 너도 코인 거래 해봤니? 네, 해봤습니다. 그러면 계좌 터서 계좌 가지고 있겠네. 네, 그렇죠.
그럼 그 계좌에서 혹시 전자지갑으로 네 코인 옮겨본 적 있어? 옮겨본 적은 없어요. 없어? 네. 계좌와 전자지갑의 차이를 그럼 내가 알려줄게. 네. 계좌는 은행 계좌랑 똑같아. 그런데 전자지갑이라는 이 앱에 네. 그걸 옮겨 놓는다는 게 그러면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그 계좌에 있는 돈과 이 전자지갑에 있는 돈이 그 코인이 뭔 차이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그 기능을 하는 앱을 전자지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진짜 지갑과 똑같거든. 무슨 소리냐? 계좌에 있는 거는 네가 누구에게 송금하거나 누구에게 돈을 받거나 이거를 전부 다 알아. 그 기관이. 근데 네가 네 지갑에 있는 돈을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명성 PD한테 명성 PD님 아유 오늘은 택시 타고 가세요. 그러면서 5만 원 줬어.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 있어? 없죠. 너랑 명성 PD밖에 없어. 그렇죠. 네. 전자지갑이 그런 거야. 그러니 이 계좌에서 전자지갑을 옮겨놨어? 그것까지는 알 수 있어. 그런데 전자지갑에서 그 다음 이게 어디로 간 거야? 어느 전자지갑으로 간 거야? 조용중 PD의 그 지갑에서 김명성 PD의 지갑으로 간 건 국가가 몰라.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몰라. 그러다 보니 물론 이상하게 그 김명성 PD가 어서 이상하게 비트코인 자꾸 생겨서 그걸 다시 거래소에 들어와가지고 입금을 해서 계좌로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해. 그러면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조용준 PD가 준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은 야 이거는 진짜 관리감독 범주에서 살짝 벗어나는 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원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익입니다. 국익. 아 국익. 뭐 미국하고 친구 아닌 거 뭐 아유 중국하고도 친구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 국민 말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아유 우리 항상 여의도 맨션에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자 그런데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국가들 중에서 간간히 뭘 선택한 줄 알아? 바로 자금 은닉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야. 대표적으로 스위스. 그런데 스위스가 EU와 함께 여러 결로 금융 시스템을 통폐합하면서 결을 똑같이 맞춰서 야 스위스 여기서 사고치고 너한테 또 계좌 입금했더만 네가 자꾸 이렇게 계좌 숨겨주니까 다 지금 지금 무슨 문제 일으킨 애들이 그냥 편하게 일으켜서 돈만 거기다 송금하고 있잖아. 다 이게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너 어떡할 거야 했더니 자꾸 이제 계좌도 공개하고 까고 이렇게 시켰잖아. 그렇죠. 그랬더니만 이제 유럽에 이런 사람들이 스위스로 안 가. 어디로 가? 그렇죠. 두바이야. 두바이죠. 아우. 그래서 최근 두바이가 5, 6년 동안 얼마나 호황이었어. 자, 저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국익이 쇠하고 있다. 국운이 다 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까지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두바이처럼 우리는 석유를 캘 수 있는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 사우디나 카타르랑 달라. 우린 그 사이에 빨리 먹고 살 걸 찾아내야 돼. 근데 뭐가 있을까? 아, 안 되겠다. 우리 제조 아무리 하려도 안 되네. 그냥 우리 스위스처럼 전 세계 돈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숨겨주자. 세금도 걷지 말자. 했더니 야 뭉칫돈 들고 오는 거야. 거의 그 중국 돈이 블랙홀처럼 그냥 빨려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중국 돈 네. 그리고 러우 전쟁 생겨서 러시아 올리가르이들 계좌 막히니까 바로 두바이로 찾아왔지. 유럽의 부호들이 세금 올린다니까 두바이로 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떨 때는 모두를 투자하는 건 아닌데 시장의 일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분야를 따로 운영 관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 거라면 이걸 기반으로 또 우리 파이가 얼마나 커질지 모른다는 거야. 자 이렇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는 찰나에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 중에 하나인 두나무 업비트는 세계 3위 거래소가 됐어. 그렇죠. 어느덧 3위가 됐네요. 이거를 조금만 북돋아 줬으면 아 가상자산의 월스트리트는 한국이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맥락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도 만들면서 대안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못 본 척하고 이거 문제 생긴 겁니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뒤로 미루지 마라. 지금 당장 안 하면 다른 애들이 이 시장 다 가져간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랩이 다 먹었다. 아시아는 그랩이 먹었대더라. 손정이랑 다 먹었대더라. 왜 손정이가 그랩하고 하게 만드냐고. 라인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기회를 꼭 잡고 조금 더 우리 국가기관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